와, 2025년 정말 AI가 모든 걸 집어삼킨 한 해였죠. 시장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는데 이제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티가 계속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엔 2026년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세 가지 핵심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키워드는 바로 버블, 연준, 그리고 원화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던져봐야 할 질문이겠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AI 붐, 이게 과연 세상을 바꿀 거대한 기술 혁명의 서막일까요? 아니면 우리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한 닷컴 버블처럼 결국엔 터져버릴 허상에 불과한 걸까요? 그리고 이 버블, 이 파티의 운명을 쥐고 있는 건 결국 중앙은행, 바로 미국 연준 아니겠어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끈적하게 높은데 연준은 오히려 금리를 내리고 있단 말이죠. 이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연준은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들게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거대한 글로벌 흐름이 바로 우리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세계 주요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잠잠한데 왜 유독 우리 원화만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보시죠. 자,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바로 AI 버블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려면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야겠죠? 지금 상황이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때와 얼마나 닮았는지, 또 결정적으로 뭐가 다른지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요, 먼저 그린스펀 푸시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해요.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이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금리를 낮춰서 구원투수로 등판했거든요. 그러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터져도 결국 연준이 막아줄 거야 라는 아주 강력한 믿음이 생겨났죠. 바로 이 믿음이 말하자면 버블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겁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요,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96년에 연준 의장이 직접 나서서 비이성적 과열이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듯했죠. 그런데 불과 2년 뒤에 금융위기가 딱 터지니까 연준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리를 확 내려버리면서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나스닥은 경고 이후에도 무려 288%나 폭등했고 결국 연준이 뒤늦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자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1999년과 지금 2025년에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닷컴 버블 붕괴 직전에는 연준이 브레이크를 아주 세게 밟고 있었어요. 금리를 올리면서 파티를 끝내려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요, 완전 정반대입니다. 연준은 오히려 고용이 둔화될까 봐 걱정하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 완전히 적대적이었던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론은 꽤 명확해 보입니다. 닷컴 버블을 터뜨렸던 두 개의 방아쇠,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시나리오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거시경제라는 큰 파도가 이 AI 파티의 흥을 갑자기 깨버릴 일은 당분간 없을 거다. 이게 핵심 분석인 셈이죠. 자, 그럼 AI 파티가 계속될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 파티의 음악을 트는 DJ, 바로 연준은 다음 곡으로 뭘 틀까요?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불청객과 정치적인 압박 사이에서 연준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준이 지금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지 이 숫자들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공식적인 물가 목표는 2%인데 실제로는 몇 년째 3%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도 금리를 내린다? 이건요, 사실상 연준이 이제 2%는 좀 힘드네.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그냥 받아들여야겠다 하고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슛을 쏴도 골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라리 골대 자체를 옮겨버리는 건 어떨까요? 좀 급진적인 생각 같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그냥 설마 할 수 있는 상상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바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과거에 경제 환경이 바뀔 때마다 물가 목표를 여러 번 조정한 전례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연준도 꼴대를 옮길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힘을 실어주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결국 연준 앞에는 크게 세 가지 길이 놓여 있는 셈입니다. 금리를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 다시 올리거나
그것도 아니면 아예 목표치 자체를 바꾸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수가 바로 정치입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금리를 다시 올린다? 이건 정치적으로 정말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차라리 골대를 옮기는, 즉 목표치 자체를 슬쩍 올리는 세 번째 옵션이 점점 더 현실적인 카드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연준이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고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운다. 이건 당연히 달러 가치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왜 유독 우리 원화만 계속 힘을 못 쓰고 있는 걸까요? 마지막 질문, 원화 약세의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2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30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돈이냐? 바로 올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작년보다 추가로 더 사들인 미국 주식의 규모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말 그대로 엄청난 돈이 한국에서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지금 상황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원화 약세는 단순히 금리 차이 같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피땀 흘려 반도체 팔아서 벌어들이는 달러보다 우리 개인들이 미국 주식을 사려고 바꿔나가는 달러가 더 많아졌다. 이건 정말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시작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거대한 자금 이탈을 이끄는 두 주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과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전략에 따라 해외 투자를 꾸준히 늘리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AI 붐을 타고 미국 증시로 그야말로 몰려가고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이 합쳐져서 하나의 거대한 물결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중요한 건 이 구조적인 자금 유출이 반짝하고 끝날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내년에 달러가 좀 약해진다고 해도 예전처럼 원화 가치가 1,100원, 1,200원대로 쉽게 돌아가긴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이제는 달러당 1,370원 선이 새로운 기준, 그러니까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AI 버블부터 연준의 딜레마, 그리고 원화의 구조적 약세까지 흩어져 있던 세 가지 퍼즐 조각을 다 맞춰봤습니다. 그럼 이 완성된 그림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2026년을 대비하기 위한 우리만의 플레이북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본 답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AI 버블, 거시 환경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어서 이 파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연준의 다음 수는 물가 상승을 계속 용인할 거고 심지어 목표 자체를 바꿀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원화 환율은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새로운 약세 국면에 들어섰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낡은 경제 교과서는 빠르게 새로 쓰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여러분은 이 새로운 게임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